이번 강은 퇴직급여 충당금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금은 사내에 적립을 해놓는 것을 우리가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라는 말을 쓰는데, 사내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을 해놨을 때 과연 그걸 인정을 해줄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진짜로 적립을 해놨다라고 하면 종업원들의 퇴직금은 무사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떻게 보면 가짜 돈이란 말이죠. 때문에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라고 만들어놔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기금에 퇴직금을, 종업원의 퇴직금을 납부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퇴직연금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퇴직연금. 그래서 이번 강의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첫 번째 퇴직급여 충당금부터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자, 퇴직급여 충당금은 종업원의 퇴직금을 회사 안에 적립해 놓는 것을 갖다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이걸 제가 크게 비외감 대상과 비외감 대상인 회사와 비외감의 뜻이 뭐죠?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입니다.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와 두 번째 외감 대상인 회사. 외감 대상인 회사는 회계 감사를 받는 회사. 회계 감사를 받는 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변의 보통예금 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1억. 대변의 매출이 1억이 발생을 했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1억, 대변의 매출 1억. 종업원의 연급여를 만약에 2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 대변의 보통예금이 2천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자, 매출이 얼마 있습니까? 1억 있죠. 수익입니다. 수익은 매출이 1억이 가면 되는 거죠. 자, 급여가 2천만 원 있죠. 급여는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2천만 원이 갑니다. 순이익은 8천만 원이죠. 순이익은 8천만 원입니다. 자, 정확하게 했어요.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할 게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할 게 없어요. 정확하게 돈 줬으니까. 그러면은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8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종업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종업원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2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퇴직금 2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이 200만 원이 가면 되겠고요. 차변에는 퇴직급여를 2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에 가서 만약에 수익을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수익을 500만 원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500만 원으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200만 원이 생겼죠?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200. 그럼 단기 순이익이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3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기 순이익은 300만 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이 없어요.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될 것이냐? 300만 원으로 계산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비외감인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을 무시를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사가 많다. 원래는 해야 되겠죠.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 회사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외감 대상인 회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 1억, 대변의 매출이 1억입니다. 매출이 1억.
급여가 얼마냐면 2천만 원이죠. 급여가 2천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2천만 원이 갑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2천만 원이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월 31일이 되면 종업원에 뭘 계산을 해줘야 되느냐면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퇴직금 추계액. 이 퇴직금 추계액은 뭐냐면 현재까지 이 사람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퇴직금 추계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결산 때 반드시 이런 분계를 해줘야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200만 원 대변에 가서 돈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준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실제 퇴직을 했으니까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 퇴직을 했으니까 지급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퇴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충당부채를 설정을 합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냐면 200만 원. 이런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만 원.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수익은 매출이 1억이죠. 수익은 매출이 1억입니다. 1억. 비용이 급여가 2천만 원 있고 퇴직급여가 200만 원 있죠. 그쵸? 급여가 2천만 원 있고 퇴직급여가 2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순이익은 7,8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순이익은 7,800만 원으로 계산이 돼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면 지금 비외감인 회사는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무시를 한 거예요. 무시를 한 겁니다. 지금 수익은 여기가 있는데 비용은 여기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퇴직금을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퇴직금을 지급한 이유가 과거에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이유가 과거에 1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비용이란 말이죠. 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여기서 비용처리를 했으니까는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업원이 열심히 1년 동안 일을 해서 매출을 달성을 했고 월급을 받아갖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생긴 거잖아요. 매출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고 퇴직금이 발생을 했죠. 여기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으니까. 퇴직급여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설정을 안 했습니다. 이걸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위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을 했을 때 이렇게 분계를 했습니다. 근데 얘네는 외감인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을 다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같은 연도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묶어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세법에서는 이거는 인정이 돼요. 이거는 인정이 되는데 이 퇴직급여는 진짜 돈 나간 게 아니라 가짜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냐면 플러스 송금불산입이에요. 플러스 송금불산입. 뭐를? 퇴직급여 충당금.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충당부채라고 하고요. 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충당부채, 법인세법에서는 충당금.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금액은 200만 원. 인정이 안 돼요. 소득처분은 분계가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는 분계가 더 나와야 되는 거니까 소득처분은 유보가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보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송금불산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 200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입니다. 왜? 나중에 분계가 하나가 더 나와야 돼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계가 더 나와야 돼요.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8천만 원이 계산이 돼서 얘랑 똑같죠? 별 표시한 거 보세요. 얘도 8천, 얘도 8천 똑같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퇴직금을 2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퇴직금을 2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 원 나가죠.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나가고요. 차변에는 퇴직급여가 아니에요. 퇴직급여는 이미 썼잖아요. 이미 썼으니까 여기에서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와주면 되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분기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계산을 해줍니다. 자, 수익을 5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어요. 500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500으로 가정을 했고요. 여기에서도 500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비용이 없네요. 여기는 비용이 없어요. 여기에서는 퇴직급여라는 비용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지난 연도에 이미 썼기 때문에 또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채를 없애줬죠. 비용이 없어요. 순이익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순이익이 5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었던 이유가 왜 인정받지 못했었냐면 나중에 퇴직금 줄 때 인정해 줄게 라는 그런 의미였었단 말이죠. 이제 줬으니까 반대의 세무조정이 나오시면 돼요. 마이너스 자, 송금산입. 뭐로 송금산입할 거냐면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고요. 소득처분은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유보 감소라는 말을 씁니다. 실무에서는 유보 감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유보 발생, 여기에서는 유보 감소예요. 근데 우리 이론 시험에서는 그죠?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유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는 이렇게 해주시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3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별 표시한 거 보세요.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날지언정 얘네는 기업회계 기준을 무시한 거고요. 얘네는 기업회계 기준을 지킨 겁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의 소득금액은 이 별 표시한 거 법인세법의 소득금액은 똑같이 나왔죠. 법인세는 똑같이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똑같잖아요. 여기도 똑같잖아요. 세금은 똑같이 낸다. 그러니까 비외감이든 외감이든 회계 처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금은 똑같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네도 안 하면 세금이 똑같은데 이거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네, 해줘야 됩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결산 때 충당부채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설정을 하지 않으면 회계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네도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면 안 되나요? 원래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얘네 당연히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될 걸 얘네는 안 했을 뿐입니다. 얘네는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을 뿐이고요. 얘네는 당연히 해야 될 걸 했을 뿐이고 안 했을 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대변에 가면 송금불산입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암기하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대변에 가면 송금불산입.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차변에 와서 이렇게 없어졌을 때 반대의 세무조정 송금산입이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됐죠, 여러분? 지우면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당금을 외감과 비외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비외감인 회사는 충당부채를 일반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의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무시를 해주는 거예요.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편하죠? 세무조정할 게 없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조정사항 자체가 없으니까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외감인 회사는 일단은 기업회계 기준을 지켜줘야 돼요. 일단은 기업회계 기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죠. 충당부채가 대변에 가면 송금불산입 당하는 거죠. 대변에 가면 송금불산입. 그랬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을 했을 때 송금산입으로 이렇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당부채는 회사 안에 모아두는 거라고 그랬는데 회사 안에 모아두는 충당부채는 인정을 해주기가 좀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거 신뢰성이 떨어지는 돈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종업원의 퇴직금을 회사 안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쉽게 얘기해서 은행에 모아두는 것이 퇴직연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은행에 모아두는 것이 퇴직연금.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요? 자, 퇴직연금 첫 번째 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그림을 먼저 보여줄게요.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요. 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고 은행이 있고요. 여기 종업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종업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은행에 퇴직연금을 납부를 합니다. 퇴직연금을 200만 원을 납부를 해요. 퇴직연금을 200만 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 은행이 저 연금을 받아서 운용을 하겠죠. 투자를 할 거예요. 운용하면 이익이나 손실이 나옵니다. 이 운용손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종업원에게 있는 거예요. 종업원에게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종업원이 갖는 거고요. 돈을 적자가 나도 깨먹어도 종업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정기여형이라는 말을 써요. DC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200만 원 납부했을 때 분결이 아예 그냥 퇴직금을 줘버린 거란 말이에요. 퇴직급여 2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200만 원 이렇게 분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퇴직금을 줘버리는 거예요. 매년 퇴직금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종업원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종업원 IRP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IRP 계좌라는 게 있어요. 개인 퇴직 계좌라고 하죠. 개인 퇴직 계좌에 일단은 이쪽으로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입금을 해줘요. 그래서 퇴사를 냈을 때는 분개할 게 없어요. 이미 퇴직금을 다 줬잖아요. 분개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 입금을 하면은 종업원이 이제 빼서 쓸 건지 아니면 그냥 내비둘 건지는 종업원이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종업원이 여기에서 빼서 쓰면 퇴직소득세 내고 빼서 쓰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안 뺐을 거야. 나중에 연금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연금소득세를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기업이 납부한 퇴직연금을 은행에서 운용을 합니다. 운용손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종업원에게 있는 거죠. 종업원이 퇴사를 하면 은행에서 종업원이 만들어 놓은 IRP 계좌에 입금을 해줘요. 종업원이 여기에서 이제 해약을 해서 빼가면은 퇴직금을 받아갔으니까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종업원이 만약에 그냥 내비뒀다가 나중에 나는 연금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연금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확정급여형을 우리가 DB형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자, 똑같이 이렇게 써서 한번 볼게요. 기업이 있고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고 은행이 있고 여기 종업원이 있어요. 종업원이 있습니다. 기업이 은행에 퇴직연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퇴직연금을 200만 원 납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은행에서 저걸 운용을 하겠죠, 그쵸? 운용손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기업에 있습니다. 기업에 있는 거예요. 기업 거예요. 돈을 벌어도 기업 거고요. 돈을 깨먹어도 기업의 책임입니다. 때문에 납부를 했을 때 기업 거니까 기업의 자산이란 얘기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20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얼마 가면 될까요? 200만 원 이렇게 가면 되죠. 기업 거니까는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자산으로. 자, 종업원이 퇴사를 했어요. 종업원이 퇴사를 하면은 기업이 퇴사를 하면 기업이 이걸 해약을 해줘야 돼요. 해약을 해줘야지만 종업원한테 가겠죠. 해약을 하면 대변에 가서 이제 없애주는 겁니다.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200 없어지고요. 차변에는 뭐가 되느냐면 퇴직급여 금액은 200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이렇게 없어지면 퇴직급여 보통예금, 결론적으로 퇴직급여 보통예금 남는 건 똑같은 거죠, 그쵸? 하지만 일단은 기업의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해약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똑같아요. 그럼 해약을 해주면 종업원이 만들어 놓은 IRP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IRP 계좌에 입금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종업원이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확정급여형이다.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확정급여형은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주고 나중에 해약을 해줘야 된다. 왜? 운용손익의 책임이 기업에 있으니까는 기업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는 얘기죠. 됐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세무조정이 과연 법인세법이잖아요. 법인세법이니까는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세무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죠. 편안한 것은 일단은 편안한 것은 확정기여형이 편합니다. 세무조정할 게 없거든요. 퇴직금을 준 걸로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편한 것은 확정기여형이 편하다. 근데 뭐 유리한 것은 확정급여형이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이 유리하다라는 말을 써요. 기여형보다는. 자,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첫 번째 확정기여형입니다. 확정기여형. 자, 보통예금 1억, 대변에 매출을 1억 달성을 했습니다. 급여를 얼마 지급을 했느냐면 2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2천만 원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DC형 연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연금을 200만 원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 원이 가죠. 대변에 보통예금 200,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한다고 그랬죠. 퇴직급여 200만 원. 1년 지나면 1년치 퇴직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자, 매출이 1억이죠. 매출이 1억이고요. 급여가 2천입니다. 여기로 또 200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2,200만 원이 들어가서 7,800만 원의 단기 순이익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거 없어요. 왜 세무조정이 없느냐면 다 돈 나간 거 맞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할 게 없습니다. 돈 나간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무조정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되느냐면 7,800만 원 이렇게 그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그랬습니다. DB형입니다. 똑같아요. 차변에 보통예금 1억, 대변에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1억 원의 매출을 달성시켜줬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연간 급여를 2천만 원 가져갔어요. 급여를 2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천만 원이 갔습니다. 2천만 원. 이번에는 DB형으로 납부를 했어요. DB형 연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 원이 가고요. 그죠? 대변에 보통예금이 200만 원. DB형은 운용손익의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뭘로 다 분기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그랬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운용자산 200만 원. 네. 이렇게 분기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얘네는 퇴직급여지만 얘네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잘 봐요. 매출이 있고 급여가 2천 있고 얘는 자산이니까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1억이 가고요. 여기 2천만 원이 갑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8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자 보세요. 난 똑같이 퇴직연금을 납부를 했는데 얘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7,800 세무조정 없으니까 각 3년도 소득금액이 7,800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도 똑같이 퇴직연금을 납부를 했는데 DB형을 납부를 했더니 자산 처리가 돼버렸어요. 비용이 안 되고 회사 책임이라 자산 처리가 돼버려서 비용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8천
그럼 나는 8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7,800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왜 나는 8천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나도 똑같이 퇴직연금 납부했는데.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그렇다 얘 너 왜 종업원 건데 그죠? 그래서 알아서 비용 인정해 줄게. 여기에는 못 들어가고 밑에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송금산입. 뭐를 송금산입해 줄 거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은 200입니다.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에 들어가면 결산조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면 결산조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신고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고조정.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결산서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결산서잖아요. 결산서예요. 결산서. 그래서 결산서에 들어가면 결산조정. 이거 밑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법인세 신고서라고 하죠. 법인세 신고서. 그래서 신고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얘네는 결산서에 들어갔을까 결산조정이란 얘기예요. 아까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었죠. 결산세에 들어갔으니까 결산조정이라는 얘기죠. 근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결산세에 들어가지 못하죠. 밑에 들어가죠. 그래서 신고조정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고조정.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조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고조정을 통해서 이건 지우겠습니다. 소득처분은 뭐냐면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왜 유보입니까? 분계 아직 안 끝났잖아요.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분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해약해주는 분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고요. 실제 실무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보 발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7,800 이렇게 7,800만 원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얘도 7,800 얘도 7,800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다이렉트로 가서 비용으로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신고조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의미 이해 가십니까? 자, 확정 기여형에 가입하면 그냥 바로 퇴직금을 준 걸로 처리를 해줘 버려요. 그래서 퇴직급여 대부분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니까 퇴직급여가 여기 200만 원이 갔죠. 그쵸? 퇴직급여가 여기 200만 원이 갔습니다. 세무조정할 거 없어요. 근데 확정급여형을 가입하면 운용손익의 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 자산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산세 못 들어가요. 그러면 신고조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회사 거지만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조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다. 한 번만 더 속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회사 자산이기 때문에 결산세, 즉 손익계산세 반영이 안 돼요. 나중에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조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종업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종업원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을 때 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그랬죠. 왜? 이미 퇴직금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얘를 500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 500으로 가정을 하면 비용이 없어요. 그럼 당기 순이익이 500이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할 게 없습니다. 앞에서 세무 조정이 없었으니까 뒤에서도 세무 조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은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50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두 개 더해 주시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8,300. 자, 아까 우리 비외과민 예상 두 개 더해 보세요. 비외과민 예상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첫 번째 8,000, 두 번째 300, 8,300. 그 다음에 외감도 8,300. 얘도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해 주시면은 8,300. 똑같죠, 그쵸? 네. 어떤 경우든 다 똑같습니다. 자, 얘네는 퇴사를 하면 뭐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퇴사를 하면 해약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해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대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200만 원 없어져요.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200만 원 없어지고 이때 이제 뭘로 다 분계를 해주시면 되느냐면 퇴직급여가 2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해약을 해줬으니까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퇴직급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당기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수익을 500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그랬죠. 500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비용이 얼마 생겼습니까? 비용이 200만 원 생겼어요. 200만 원 수익을 500으로 가정을 했고요. 수익을 500으로 가정을 했고 비용이 2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얘가 비용이잖아요. 그 당기순이익 얼마 나오죠? 30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비용이 생겼네. 야, 너 작년에 송금산이 패졌는데 왜 또 비용 처리를 하니? 그러면은 이중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400만 원이. 그럼 안 되잖아. 작년에 너 이거 자산이라고 그래서 비용 인정 못 받아서 징징대서 내가 송금산이 패졌잖아. 비용 처리해줬는데 왜 또 비용 처리를 했어? 그럼 너는 토탈 400을 비용 처리하겠다는 얘기네? 안 돼. 그래서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플러스 손금 불산입. 왜 인정을 안 해주나요? 라고 하면은 너 작년에 인정받았잖아. 그래서 전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200만 원만큼 저거 인정을 안 해줍니다. 소득처분은 플러스 송금불산입이니까 유보가 되겠죠. 실무에서는 뭐라고 할까?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유보 감소라고 하겠죠. 실무에서는 없어지는 거니까 유보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정해주고 여기에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3년도 소득금액은 얼마예요? 500만 원입니다. 똑같네요. 그죠? 얘하고 얘하고 더해주면 8,300만 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결론!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송금산입.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송금불산입. 결론입니다. 암기하세요.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변에 있으면 송금불산입, 차변에 있으면 송금산입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차변에 있으면 송금산입, 대변에 있으면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우면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연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퇴직급여로 분계를 해줘요. 바로 퇴직급여로 분계를 해줍니다. 세무 조정할 게 있다 없다? 없다. 퇴사를 했을 때는 아예 분계 자체도 할 게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세무 조정할 게 없겠죠. 근데 DB형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200, 대변에 보통예금 200, 자산 처리가 됐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았죠. 그걸 신고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퇴사를 해서 해약을 했을 때, 네, 반대의 세무조정 송금불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의 세무조정 송금불산입. 자, 이번에는 한 단계 조금만 더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C형은 이론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DC형은 기업이 은행에 납부할 때 100%를 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 왜? 종업원 거라고 그랬잖아요. 종업원 것이기 때문에 운용손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종업원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 다 내줘야 돼요. 100% 다 내줘야 됩니다. 100% 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줬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DB형은 기업이 은행에 납부를 할 때 이렇게 납부할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회사에게 있어요. 회사에게. 그래서 100% 다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죠. 100% 다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80%만 납부를 해도 되고요. 나는 70%만 납부할래 뭐 등등등등. 그러면 납부하지 않은 만큼은 납부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뭘 설정을 하라고 하느냐면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라 라고 합니다. 모자르는 거는 회사에 모아둬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DC형은 100% 다 이론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실무에서 돈이 없으면 뭐 100% 다 납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론상 100% 다 납부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DB형은 100%를 다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책임이 회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당부채, 나머지는 충당부채를 설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 내용 이해 가죠? 네, 요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연금하고 충당부채가 같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비외감인 회사에 있었고요. 두 번째 외감, 세 번째가 DC형, 네 번째가 DB형이고요. 다섯 번째 DC형 플러스 충당부채 설정은 없다고 그랬어요. 충당부채 설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입니다. DB형 플러스 충당부채, DB형 플러스 충당부채. 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 실제 실무에선 존재합니다. 실제 실무에선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론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보통 예금이 1억입니다. 대변에 매출이 1억이 갔어요. 종업원에 급여를 2천만 원을 줬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DB형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200만 원 납부를 했어요. 다 납부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200만 원이 갑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이 200만 원이 가요. 그러면 수익에서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이렇게 계산을 할 때,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얘는 1억이죠. 1억입니다. 지금 비용에 여기가 얼마 와 있습니까? 2천만 원 와 있죠. 2천. 퇴직연금 운용자산 납부한 거는, 난 진짜 납부했는데 비용 인정 못 받았죠? 그래서 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송금 산입, 신고 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송금 산입, 뭐를 송금 산입할 거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200만 원이고요. 소득 처분은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보 발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송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신고 조정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충당부채도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D병인 회사는. 그래서 축에 가지고서 충당부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분계는 차변에 퇴직급여 200만 원, 퇴직급여 200만 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분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 퇴직급여가 비용이죠.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퇴직급여가 비용입니다. 여기 200만 원이 가서 얘가 7,800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짜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대변에 있으면 어떤 세무조정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손금 불산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합쳐진 거예요. 2번하고 4번이 합쳐진 겁니다. 번호로 하면 2번하고 4번이 합쳐진 거예요. 얘는 2번 플러스 4번입니다. 2번 플러스 4번이 합쳐진 거예요. 뭐를 할 거냐면 퇴직급여 충당금이에요.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소득처분은 유보가 되는 거죠. 네, 분계 끝난 게 아니니까.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입니다.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그래서 얘가 차변에 있으면 송금산입, 얘가 대변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송금불산입. 얘는 다이렉트로 갔으니까는 신고조정. 얘는 여기 갔다가 내려왔죠. 결산조정. 얘는 여기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결산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얘는 여기 안 가고 바로 내려왔죠. 여기 못 갔어요. 그냥 바로 갔어요. 신고조정.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여기 퇴직급여 갔다가 송금불산입 당한 거죠. 이런 건 결산조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설정했고 DB형 납부를 했을 때 세무조정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세무조정 두 개가 나와요. 자, 그 다음 연도에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약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퇴사를 하면 해약.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2번하고 4번이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세무조정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해약하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차변에 있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가서 200만 원 없애주면 되고요.
대변에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차변해서 없애주면 되겠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얘가 500으로 가정을 했으니까 500으로 가정을 하면 비용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비용은 없잖아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5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대신에 세무조정이 있죠. 여러분 얘가 차변에 있을 때 송금 산입이라고 그랬죠. 이제 얘가 대변에 가 있잖아요. 대변에 가면 송금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송금불산입 뭐를 전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전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200만 원. 네, 유보입니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유보고요. 실무에서는 없어지는 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유보 감소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얘가 대변에 있을 때 여러분 여기 봐. 얘가 대변에 있을 때 송금불산입 당했죠? 이제 얘가 차변에 와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반대의 세무조정 송금산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송금산입. 뭐를 송금산입할 거니?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200만 원입니다. 송금산입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실무에서는 유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유보 감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유보라는 것은 송금산입을 뜻하는 거고요. 플러스 유보라는 것은 항상 송금불산입을 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각 3년도 소득금액은 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두 개 더해주시면은 여기에서도 각 3년도 소득금액은 7,800만 원으로 네 변동이 없고요. 두 개 더해주면 8,300만 원 나오잖아요. 8,300만 원. 여러분 요거 우리 이론 시험에서 마이너스 유보 송금산입이구나. 플러스 유보 송금불산입이구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무에서는 유보 발생, 유보 감소란만 쓰는 겁니다. 자,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냥 단순히 2번하고 4번을 합쳐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정 과목이 어디에 있느냐? 개정 과목이 차변에 있느냐, 대변에 있느냐 이걸 갖고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송금산입, 대변에 가면 송금불산입.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대변에 있으면 송금불산입, 차변에 있으면 송금산입.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